마인드셋은 학교 적응을 예측하였으며 각각 학업적 자기훈련과 자기도전 학습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직접 효과와는 달리 학업적 자기훈련감을 내비하여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기도전 학습을 내비해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안점 및 제언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이 양지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안 쓰셔도 될까요? 저기가 안 들릴 텐데. 나가서 마이크가 무슨 여기 무슨 마이크 안 되나? 행정팀이랑 한번 물어볼게요. 박수 선생님, 일단 전체적으로는 문장이 수월하게 읽히고 또 논리도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생님이 중학생을 연구생으로 했어요. 중학생 시기부터 선행 연구들을 확인했더니 중학생 시기부터 성장 마인드셋이나 학업적 자기훈련과 자기도전 학교 적응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보여서 이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연구 대상이 왜 중학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조금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연구에서는 또 중학생 중에서도 중3은 제외됐잖아요. 네. 그런 사유가 왜 제외되는지를 제가 믿지는 못했는데 네. 제외된 사유나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이 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보면 선행 연구를 종합해서 학교 적응의 개념에 대해서 쭉 나열을 좀 하셨는데 연구자가 보는 이제 선행 연구를 종합했을 때 학교 적응의 개념이 뭔가요? 네, 제가 판단한 학교 적응의 개념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와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친구들과 교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해진 학교 규칙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을 학교 적응이라고 그건 이제 선생님이 그 초중등 진로교육 평형도서에 나온 거 그대로 차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논문이니까 선생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학교적인 개념을 쭉 나열만 하실 게 아니라 연구자로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학교 적응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포함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선생 연구만 나열한 것에 그치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성장 마인드셋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선생님 14쪽에 보면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부정 마인드셋이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마인드셋 연구를 보면 연속선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제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서로 다른 범주다라고 하는 의견을 배척하고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했으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왜 배척하고 이걸 왜 선생님이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측정 도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인드셋 척도를 보니까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내문항이 들어가 있고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내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선상에 있으면 이제 마인드셋 문항을 물어보고 그 안에서 큰 점수가 나오면 성장 마인드셋 쪽으로 가고 낮은 점수가 모아지면 고정 마인드셋으로 갈 것 같은데 서로 다른 특정의 이제 요인이 하부 요인이 성장 마인드셋 내문항, 고정 마인드셋 내문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문제로 물어보는 것이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척도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 내문학을 역채점해서 역채점을 해서 분석을 해서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역채점을 하면 그 점수가 높을수록 뭐예요? 성장 마인드셋 하나님 높은 거죠. 성장 마인드셋 성향이 높은 네. 거죠. 그럼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냥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문항 8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좀 심플한 거네요. 네. 아, 뭐 그런 이 서로 다른 뭐 문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연속선상으로 본다고는 했는데 왜 이렇게 그거 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 32쪽에 보면 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이나 쭉 보면 원래 원척도가 있는데 그걸 선별해서 썼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척도 일본 문항을 선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어떤 선별 기준을 가지고 문항을 선별해놨어요? 제가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 학습의 개념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문항들을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제 느낌상 이 문항이 대표한다 이걸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게 사실 연구로서 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원적도 자체 이름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라고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어떤 것이 내 연구 필요한가를 내가 선별했다? 이거를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선별의 기준이랄지 선별 과정을 네. 좀 밝혀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사실 원척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 때 분명히 이뭐 요인 분석을 했을 거고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내가 선정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또 대표성을 띈 문항을 내가 찾아 쓰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팩터 로딩 지수가 좀 높은 걸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좀 너무 임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과제 난이도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측정하는데 과제 난이도 문항만 쓰셨어요?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과제 난이도 문항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 측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45쪽에 결국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나중에 연결 안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연구나 문헌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하고 학교 적응이 연결된다는 연구도 많이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 연구에서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지나치게 과제 난이도 하나만으로 측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큰 제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제한점 더 할 수 없으니 이미 연구가 끝났으니까 제한점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의 연구 모형에서는 시작이 이제 성장 마인드셋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은 마인드셋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1쪽은 마인드셋이라고 돼 있고 네. 앞에 서론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돼 있어요. 뭐 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모형에서? 따로 바뀌는 이유가 이유가 없을까? 뭐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면 좀 일찍 이유 없이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참고문헌 잘 하셨는데 영문 참고문헌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 참고문헌 표기 좀 수정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거는 선생님이 쓰세요. 네. 저기서 안 되네요.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이지만 또 심사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문장 단위에서 기문은 이제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의 구성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중학교의 취업률은 97.9% 등으로 해서 대다수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저는 이 중학교에 안 다니는 2.1% 학생이 누구일지가 더 궁금해요.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 적응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학생들이 다니다가 학교 적응 이야기를 하더니 그 학교 적응은 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 모든 게 한 문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단위, 우리 글의 논문에서 글의 단위가 문단위예요. 그래서 문단위거든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그리고 이제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글을 이어갈 것인가. 그 바로 다음 문단에서 학생들의 그래서 이제 학업 중단이 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 문단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의 수가 줄어든대요. 아니 그러면 학업 중단 학생의 수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같은 문단에서요. 그 이전에는 학생들 학업 중단의 수가 사실은 늘어났고 이렇게 또 줄어든 거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다. 아니,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게 학업 중단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일관된 논리를 견지하려면 지금 학업 중단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학업 중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언제 이후로. 다만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감염병의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드러나게 써줘야지. 학생이 학업 중단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 한참 하다가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일걸?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 주장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52,261명의 0.4% 하락한 해서 20.234명이 감소했다고. 52,261명이 0.4%면 200명이 넘는데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등교 중지가 해제되어서 이제 다시 또 문제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 문단에 가서는 다시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아니 지금 문단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학교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가서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회귀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업 중단이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판단이 좀 어렵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까 이제 양 교수님도 지적하신 건데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그래서 사쪽에 보면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양극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대. 네, 독립적인 변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러더니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양 교수님처럼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이야기가 어디 이론적 배경 중간에 한번 얼핏 등장해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 연구에서는 양극단으로 보겠다. 왜? 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연구의 핵심적인 건데 그걸 이론적 배경에서 스치듯이 언급하는 건 아니죠. 왜 여기에서 양극단으로 보려고 하는지,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통계에 대해서 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오늘 굉장히 유의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그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다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연구는 지금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주의해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는데 왜 중학생이지, 왜 3학년은 없지, 이거 꼭 써주셔야 되고 불성실한 응답의 탐지 방법에 이게 확인된 25건 이게 뭘까? 뒤에 봤더니 설문조사에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이 문항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 동의함에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 불성실한 거예요. 그걸 하나만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체크한 학생들의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학생들의 설문 문항 중간에 멈춘 경우가 있거나 한 번으로 다 모든 문항을 찍은 경우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정확히 밝혀주셔요. 그리고 선생님 이 측정 도구의 이 문제가 저는 제가 보기에 꽤 심각한데 이미 제가 간혹 이제 타당어와 관련해서 드는 예로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난 자동차 잘 모르지만 내가 그냥 임의로 변경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자동차 중에 난 그냥 앞에 시야를 좀 가리는 것 같아서 핸들을 떼고 탔어.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정확히 밝혀줘야죠. 그리고 측정 모형 검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측정 도구가 여러 개인데 확인적 요인 분석은 그냥 딱 한 번 한 건가 봐요. 지금 여기 사용된 속도가 몇 개인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가 딱 하나 있어요. 36쪽에.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MI를 이용해서 수정했는데 측정 5초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상관을 허용했더니 이게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확 좋아졌나요? 상관을 허용하였고 그다음에 문항 두 개를 분석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도 변화 보면 네, 그래서 세 문항을 학교 적응 문항 3번과 6번을 분석해서 제외하였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않게 판단되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0.356인 것은 제거했는데 여기 보면 0.36인 게 있어요. 또 학교 적응에 3번 문항 보면 얘도 0.36이에요. 근데 똑같이 0.36인데 어떤 거 제거하고 어떤 거 왜 남겨요? 그래서 남아있는 표준에 계서 부하량은 0.36부터 0.91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똑같이 0.36인데 어떤 거는 제거하고 어떤 거는 남기고 그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5차 상관을 허용하는 게 이게 이거 왜 이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측정 모형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여기다 경로 모형을 추가하게 되면 특히 학교 적응은 종속 변수제 이게 그 기준 변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5차 상관을 허용하면 이게 그 난리커시브 모델이 돼요. 비재기 모형. 비재기 모형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 모형 식별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모형 식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 여기 나온 수치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난리커시브 모델이 되면 이 모형이 왜 아이덴티파이 되는지 식별이 되는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관주식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거 뭔지 모르겠으면 비재기 모형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재기 모형이면 이제 여기서 그 자유도만 확보되면 모형이 식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데 선생님도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니고요.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부조방정식 모형이 있고 선택된 최종 모형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선택된 최종 모형도 부조방정식 모형이잖아요. 네, 같은.
수치도 똑같아요. 이케벌런트 마들이잖아요. 뭐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에이모스에서는 매개 변이는 총 효과만 확인 가능하게 아니에요. 반전 효과도 가능해요. 에이모스에서 못 보는 건 이중 매개나 못 보죠. 하지만 매개 효과까지 다 분석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팬텀 변수를 썼다고 했는데 팬텀 변수 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부스트래핑 때문에 썼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자체로 틀린 말이고 부스트래핑을 했으면 선생님 아까 이 표 좀 한번 표 4-6 이거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요. 네. 부스트래핑 했다는 것은 저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95% 신뢰 구간 하한가 상한가를 이용해서 검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표준 오차 어떻게 나와요? 부스트래핑에서? 그리고 P 스몰러 된 0.01 저게 어떻게 나와요? 저거 부스트래핑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부스트래핑을 했다는 건 저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검증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부스트랩에서 나올 수 없는 걸 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양 교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학교 적응에 있어서 아까 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 적응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많은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유의한 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냥 이게 여기서 안 나왔어 끝 이런 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아마 변수들을 선생님이 일부러 막 수정하고 그렇게 쓰면서 나타난 문제일 거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다른 심사위원 아니시지만 네. 이게 약간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그 특정 도구들이 특정 모형 보면 한 개는 2차 요인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잠재 변인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드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조절 학습을 보면은 인지적 조절 전략이랑 행동 조절 전략을 잠재 변인을 하고 그 위에다 하나 더 올려가지고 이제 자기조절 학습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모형은 이렇게 특정 모형 검증을 한 거를 사실 제가 충분히 많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본 거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보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표 4-1에 보면은 지금 표 4-1의 이름이 특정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과 상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변인은 이 선생님 모형에서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잠재 변인이 아니라 네모나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 마인셋 지금 여기 1, 2, 3, 4, 5, 6은 다 레이턴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연구변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조절 학습의 하위 구성 요인이 인지조절 전략하고 행동조절 전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사실은 저 3, 4, 5가 동일한 레벨이 아닌 거죠. 4가 3-1이어야 되고 5가 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수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 테이블이 특정 변인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연구 변인도 아니잖아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게 인지조절 전략도 아니고 행동조절 전략도 아니죠.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기술 통계치를 보여주면 후속 연구자들한테 더 스터디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 약간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효능감이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이게 엄격하게 보면 효능감을 과제 난이도로 특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능감에는 사실은 과제 난이도가 학업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업 적응의 선생님 문항을 2-3개를 이렇게 지우셨는데 만약에 이게 삭제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삭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삭제한다면 그 삭제 아이템이 뭔지도 보여줘야 되고
왜 삭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근거로 제시하신 거는 MIGS로 해가지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올리기 했다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내용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박 선생님은 교육심리 내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계적 근거 플러스 이론적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 범주에서 이 구문항을 뭐 지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해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 4-4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하고 선택된 최종 모형의 숫자가 이게 막 반올림하거나 뭐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난 걸 수도 있겠는데 똑같이 나온 것도 이것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선생님의 후배가 선생님이 쓴 논문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되게 마이너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특정 모형 표 있죠. 4-3 4-3의 그 특정 모형의 경로 개수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정 마인드셋 문항을 모두 다 사용했고 그거를 영문항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 1번 옆에다가 뭐 리버스 스코어라는 표현을 달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 테이블상에서 보면 사실 논문은 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표만 쫙 봐도 연구 내용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표로만 보면 성장 마인드셋도 플러스고 고정 마인드셋도 플러스 요인 거래량이네. 이게 뭐지? 이게 의아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을 꼭 이렇게 인지조절하고 행동조절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것도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그 데이터 본 건 아니지만 세컨 레이어 한 척도를 세컨 레이어로 한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지금 측정 모형에서 그렇게 문항을 지어서 가면서까지 지수를 높일 정도로 좀 혼란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원 선생님 발표 제가 심사위원장이네요. 조성원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화면 공유 정말 화면 공유 연출을 화면 공유 다만 청소년이 지각한 이중문학 수용 태도와 진로 태도를 정리해서 진로 단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에 조달된 의견 수반이라고 정상근 연구원 조성호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대비 6.6%가 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진로 발달에 있어서 더 큰